한국은 그저 분단된 가난한 나라 아니었나? 이탈리아에서 온 15명의 공군 엘리트 부대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까지 품고 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대한민국 공군 LOKF과의 연합 군사 훈련. 이탈리아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며 그 중에서도 공군은 최고 중의 최고, 엘리트들만이 모인 집단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 특히 편대의 리더인 파일럿 루카 소령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공군은 그저 변방의 작은 군대, 자신들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할 미숙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그들을 덮쳤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이탈리아 엘리트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이탈리아 공군 파일럿들이 겪은 충격적인 실화, 그들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루카, 이탈리아 공군 소속 파일럿입니다. 루카는 짙은 에스프레소 향이 감도는 로마의 공군 기지 브리핑실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탈리아 공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항공 전투부대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도 루카는 단연 에이스였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달 수 있는 은빛 날개 배지는 그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창설 100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현란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던 순간은 그의 인생 최고의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와 그의 팀에게 어느 날 대한민국 공군과의 연합 군사 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명령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지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차출된 팀은 조종사, 정비사, 전술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말 그대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행선지는 그들에게 기대감보다는 불안감과 약간의 무시 섞인 호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루카는 동료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분단국가 아닌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막 일어서려는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는 할까? 그의 말에 동료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은 낡은 흑백 사진 속의 이미지 혹은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번 연합훈련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긴장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군사력과 실전 경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서 우리의 실력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자고. 이탈리아 공군이 왜 세계 최고인지 루카와 대원들은 그런 오만한 다짐과 함께 전투기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접어들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짙푸른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루카는 생각했습니다. 배울 건 없을지 몰라도 경치는 아름답군. 훈련 끝나고 관광이나 즐기다 가야겠어. 그 기대감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불과 5분 만에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그들 바로 앞에서 2명의 동양인 관광객이 공항 직원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한국인과 비슷해 보였지만 서툰 영어와 고압적인 태도로 보아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임이 분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아시아에서 진정한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루카와 대원들은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관광객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진가방을 직원에게 집어 던지려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뒤에 줄을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짜증이 서렸습니다. 공항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이군. 이탈리아 공항이었으면 직원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 한참 동안이나 업무가 마비됐을 텐데 루카는 혀를 차며 다른 줄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저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슴에 인천공항 보안팀이라는 마크를 단 제복 차림의 직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번개처럼 빠른 걸음으로 소란의 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치는 대신 놀랍도록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관광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정확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관광객은 별도의 공간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격리되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입국 심사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관광객은 무례하기로 악명 높은 특정 이웃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루카와 그의 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하고 프로페셔널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일반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가능한 일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변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차례가 늦어지잖아 라며 불평하거나 먼저 심사를 받으려고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며 사태 해결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처럼 공공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직원과 시민이 하나 되어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루카는 자신도 모르게 보안팀 직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공항 직원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위해 오신 이탈리아 공군 장병 여러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루카가 대답하자 직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머나먼 이탈리아에서 대한민국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차 적응도 힘드실 테니 저희가 잠시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과의 합류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 그곳에서 피로를 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전에 소동으로 지쳐있던 데다 실제로 약속 시간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기에 더없이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간단한 휴식 공간이라 공항 라운지나 벤치 같은 곳이겠지. 루카는 대원들과 잠시 상의한 후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따라 나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공항 내부에 위치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캡슐 호텔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에 도착하신 후 공군 측과 합류하시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 쾌적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공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5명의 대원 모두에게 1인 1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이외의 국가로 훈련을 다닐 때마다 이런 극진한 대우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의 청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군인인 자신들을 향한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 고유의 정청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뽀송뽀송한 시트,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야경은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에 도착하며 느꼈던 불쾌감과 피로감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호텔에서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K푸드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라면,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특히 치킨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음식의 향연에 또 한 번 압도당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두툼한 삼겹살, 바삭하게 튀겨진 황금빛 치킨,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진 화려한 색감의 비빔밥, 그리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불고기까지.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것을 넘어 눈과 코와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피자, 파스타,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살아온 루카에게 신선한 채소의 삼겹살과 마늘, 쌈장을 싸서 한 입에 넣는 쌈 문화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고소하고 짭짤하며 매콤한 맛에 좋아하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삼겹살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당연히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저희가 더 기쁩니다. 부디 즐거운 한국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루카가 이유를 묻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식사는 연합훈련과 같은 국가적인 임무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군인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환대의 일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이나 컨디션 난조를 겪을 때 최상의 상태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루카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은 없다며 오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은 자신들이었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그들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환대 호스피탈리티 문화가 단지 구호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비사 카를로가 다급한 표정으로 루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카를로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루카, 큰일 났어. 공항 화장실에 내 세컨드백을 놓고 온 것 같아. 뭐라고? 당장 찾아보러 갔었나? 루카의 물음에 카를로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가봤지만 없었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루카의 등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카를로가 잃어버린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여권은 물론 이번 훈련에 사용할 극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오직 공군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카를로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공군 배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생애 첫 해의 훈련이라는 긴장감과 낯선 환경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한 카를로를 보며 루카는 즉시 이탈리아 공군 본부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은 다른 팀원들이 루카의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동료 조종사 마누엘라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 카를로. 아마 가방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말에 루카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탈리아였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을 거라고. 주인이 문 앞에 있어도 훔쳐가는 게 다반사인데 마누엘라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이잖아. 고민할 시간에 일단 호텔 프런트에 가서 물어보기나 해. 마누엘라의 말에 루카와 카를로는 반신반의하며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놓아둔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창고에서 카를로의 세컨드백을 꺼내왔습니다. 카를로는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여권, 기밀 자료, 그리고 그의 영혼과도 같은 공군 배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루카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마누엘라가 다가왔습니다. 루카는 그녀에게 어떻게 가방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마누엘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학생 때 한국으로 단기 유학을 온 적이 있거든. 그때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 한국 사람들은 길에서 주운 물건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정말 놀라운 문화야.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CCTV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5분이면 잃어버린 물건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은 루카와 카를로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가방을 주워준 시민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훗날 이 가방 사건은 이탈리아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KTX를 이용해 훈련장까지 가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팀원들과의 회의 끝에 그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들은 또다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열차가 정확히 출발 시각에 맞춰 플랫폼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열차가 10분 정도 연착하는 것은 일상이며 30에서 40분씩 늦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초 단위까지 정확한 한국의 시스템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둘째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란선 뒤에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서 내리는 사람이 완전히 나온 후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먼저 타려고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았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 시민의식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역사와 선로, 그리고 열차 내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차역은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깨끗한 유럽 이미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는 케이트즈 내부와 좌석마다 설치된 콘센트와 식사 테이블은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능과 세심한 설계가 조화를 이룬 케이트즈 안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간식을 먹으며 이탈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인프라 수준을 실감했습니다. 즉 이 순위로는 중국이 아시아 1위일지 몰라도 시민 의식과 인프라를 포함한 진정한 국가의 격격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루카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고 대한민국 공군과의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연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훈련을 통해 루카와 이탈리아 공군 대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 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고 한국 조종사들은 모든 훈련에 놀라운 집중력과 진지함으로 임했습니다. 사실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이탈리아는 10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보유한 일본 7위보다도 높은 순위였으며 이는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산 문제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론 교육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루카는 내 실전 기술을 마음껏 뽐내며 한국 조종사들에게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 카를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대원들의 뛰어난 기술과 진지한 태도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려는 한국 대원들의 자세와 자신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까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있겠냐고 말했던 과거의 카를로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루카 자신도 이 훈련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와 함께 비행 훈련을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그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고난도 기동을 루카는 따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최신 무기만 좋은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신 장비를 다루는 조종사들의 본질적인 실력, 그 압도적인 기량의 차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루카를 보며 동료들은 낯선 환경이라 그런 것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실력의 차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당혹감에 빠져있는 루카에게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던 한국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금의 거만한 기색도 없이 겸손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함께 훈련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이탈리아 공군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소령님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그들의 겸허한 태도를 본 순간 루카는 자신의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루카는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한국 공군의 기술과 정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훈련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성과를 안겨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양국 사령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양국 협력의 위대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사령관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기술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정신을 배우고 돌아간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은 결국 이탈리아 엘리트 부대원들이 수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신속한 위기 대응, 조건 없는 환대와 정문화, 도둑맞을 걱정이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군인 정신까지 그들은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식과 정신을 배워 이탈리아에 전파할 것이다. 이번 훈련은 일본, 영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했기에 양국의 관계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루카는 더 이상 한국을 작고 가난한 분단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진심으로 존경심을 담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릅니다.